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파생어하고 합성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었어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파생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 접사와 어근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물론, 접사가 앞에 붙어서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접사가 뒤에 붙어서 접미사가 붙어서 파생어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합성어는 뭐라 그랬어요?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을 합성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실질적인 형태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접사는 당연히 형식적인 형태소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고 형식 형태소에다가 더군다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의존 형태소예요. 그렇죠? 이 녀석은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자립 형태소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말 저는 기초가 부족해요. 그래서 파생어하고 합성어조차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선생님도 구분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단어들은 선생님도 낯선 단어를 딱 만나는 순간에는 가만히 있어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형식적이고 의존적인 형태소가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A와 B가 만났을 때 합성어냐 아니면 파생어냐를 구분할 때 요 각각의 녀석들이 자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요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늦더이라고 하면 요거는 표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표준 국어사전은 파생어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고등학교 교과서 학교문법에서 그냥 합성어라고 처리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녀석이 파생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늦이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접두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위라는 건 굉장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늦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아는 어떤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그 중에 어떤 녀석이 혼자서 쓰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녀석이 있다 싶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 파생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첫 번째 제가 예로 들어놓은 녀석, 너머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너머가 있어요. 너머. 이거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여기서 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녀석은 당연히 합성어가 아니죠. 그죠? 이 어라는 녀석은 굉장히 의존적이면서 형식적인 형태소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바로 파생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뭐냐? 그건 좀 이따가. 자,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형태소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형태소가 만난 녀석이 파생어고, 그 중에 근데 형식적인 형태소에는 어미도 들어있으니까 어미가 붙어있는 것은 파생어나 합성어는 아닙니다. 자, 단일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던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건 뭐냐? 표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도대체 표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기라는 것은 일단 맞춤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춤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게 되는 건데,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 첫 번째.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의 첫 번째 파생어, 합성어 표기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한글 맞춤법의 제1장 총칙이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리대로 적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표음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표음주의. 그 다음에 원형을 밝히지 아니하는 표기 방태를 말합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은 표의주의. 자, 여기서 표의주의라는 것은 뜻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표음주의라는 건 뭐예요? 표음주의라는 건 소리를 표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표의주의이기 때문에 원형을 어떻게 한다? 밝혀서 적는다. 이게 대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왜 두 개 다 하고 그러느냐? 어떤 것은 어법에 맞게 하는 것이 더욱더 적절할 것이고 어떤 것은 소리에 맞게 적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원칙을 모두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조금 전에 있었던 거. 자,
너머와 너머를 비교해 봅시다. 자, 이 녀석을 발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너머처럼 발음을 하게 되고요. 이 녀석을 분석해 보면 넘다 플러스 어예요. 넘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어가 결합된 겁니다. 이 녀석 당연히 발음을 하게 되면 너머라고 발음을 하겠고요. 이 녀석도 넘 플러스 어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은 넘 플러스 어이면서 요 녀석, 즉 요 어근의 원형을 그대로 살렸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엇에 해당하냐면 표의주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에요. 발음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강조하여 원형을 밝혀 적은 형태. 그 다음에 이 녀석 넘 플러스 어인데 발음이 너머로 되니까 발음 그대로 쓰고 있죠. 발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바로 뭐라 그러냐? 표음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넘다 동사의 어간에다가 이 녀석은 무엇이 되냐면 바로 어미가 돼요. 근데 이 녀석은 넘다에다가 똑같이 넘다라는 얘는 어근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어쨌거나 넘다라는 어간에다가 무엇을 붙였냐면 파생 접사를 붙인 거예요. 전미사를 붙인 겁니다. 전미사를 붙인 거예요. 이런 일단 차이점이 있어요. 됐죠? 일단은 이 전미사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어쨌거나 이거예요. 자, 우리 저 산을 넘어가자라고 얘기한다면 넘다라는 행위 자체가 살아있죠. 그죠? 근데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구도 넘지 않고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너머는 뭐예요? 넘다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넘다라는 동사 어간의 원래 의미로부터 멀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하며 두 번째 전미사가 있는데 전미사 어가 뭐예요? 생산적이지 않아요. 넓게 쓰이지 않습니다. 많이 쓰이는 전미사는 아닙니다. 그죠? 많이 쓰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는 아마 어미의 어일 거예요. 전미사로서의 어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원칙을 선생님이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두 개 이상이 이렇게 만나서 뭔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자, 이것에 의해서 만남으로써 어떤 발음의 변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발음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원형을 밝혀서 분리된 형태로 쓸 거냐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원형대로 쓰는 것과 분리되는 것의 결정은 바로 요거로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이 확실하냐? 이 녀석이 확실하냐예요. 확실하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전미사다. 이게 전미사다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확실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쓰일 수 있느냐. 알겠어요? 많이 쓰여서 누구나 다 아는 전미사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 누구나 다 아는 녀석이냐. 즉 요쪽 녀석과 요쪽 녀석 중 어느 녀석이 좀 비리비리한 녀석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발음대로 적는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죠? 넘는다는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이 녀석 확실하죠. 그 다음에 어미 어는 정말 확실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생산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 뭐예요? 분리해서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뭐예요? 넘다라는 의미로부터 많이 멀어졌어요. 의미가 불확실해졌어요. 약해졌어요. 강한 놈과 강한 놈인데 약한 놈과 또 이 녀석 뭐예요? 전미사로서 다양하게 쓰이지 못합니다. 또 약한 놈이죠. 약한 놈과 약한 놈이 만났으니까 사람들에게 각자의 개성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각자 나는 누구야? 라는 걸 나타내지 못해 얘네들은. 나약해. 그래서 뭐야? 두루뭉실이 섞여가지고 어떻게 된다? 너머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난 어디서 온 녀석이에요? 난 접사옵니다. 나는 넘다라는 동사 어간입니다라는 걸 자신 있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것이 이제 대원칙이에요. 강한 놈끼리 만났을 때, 명확하게 드러낸 놈끼리 만났을 땐 뚝 구분해서 써주고, 뭔가 좀 흐릿한 녀석들이 만났을 때, 나약한 녀석들이 만났을 때는 뚝 구분해서 쓰지 않는다. 자, 그게 대원칙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걸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게 법칙이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표기법칙. 그것도 뭐 복잡하진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폭넓게 쓰이는 전미사일 때는 원형을 밝혀준다 그랬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파생어와 합성어의 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파생어도 지금 접두사,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의 경우만 일단 정리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의 원칙 첫 번째, 폭이 넓게 쓰이는 것. 폭넓게 쓰이는 것은 어떻게 한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가만 보세요. 폭넓게 쓰인다라는 말은 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세단 얘기야. 나 잘 나간다는 얘기야. 나 잘 나간다니까 내 흔적을 나타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집어 보세요. 폭넓게 쓰이지 않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라고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보시면 넘어 뒤에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넘다 이렇게 된 경우에 이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전혀 우리가 고민을 안 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의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쓰임의 폭이 좁은 전미사가 결합되는 파생어는 발음대로 적는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폭이 넓게 쓰이지 아니하는 경우, 얘는 어떻게 됐다고? 나약하다. 나약하니까 뭐라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마지막. 요거. 자, 원뜻에서 멀어졌을 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자, 요거는 뭐예요? 전미사, 접사. 형식 형태소가 널리 쓰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어근, 그죠?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를 말하는 거겠죠? 실질 형태소의 원래 의미가 사라졌다,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녀석들이 만났을 때는 원형을 적는다. 약한 녀석들이 만났을 때는 원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더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원칙을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나오는 예들은 예로서 받아들이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쓰는 거야? 깜짝 놀랐네.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시고 색깔 펜으로 요즘 뭐 펜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 펜들 많아요. 그 펜들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둔 다음에 주야장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교재를 들고 다니시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넓게 쓰이는 이에 의한 파생. 당연히 뭐예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죠. 같이, 먹이, 두두두두 쫙 읽어보시면 돼요. 곰곰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외톨이로 쓸 것이냐, 외톨이로 나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 도토리하고 비슷한 건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암기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야,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이렇게 쓰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시고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나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오뚜기냐 오뚜기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오뚜기 회사 회장이에요. 난 이렇게 썼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탓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뭐죠? 폭넓게 쓰이는 전미사들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들 뭐예요? 원형을 밝혀서 분리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신용말이라 그러는데 신용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말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흉내내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흉내말.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나 사물 등의 소리, 모습 이런 거 있죠? 등등. 이런 것도 흉내낸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뚜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뚝하게 서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오뚝 이거 주의해야 될 건 뭐죠? 양성끼리 만나서 오뚝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뚝이고요. 자, 이렇게 오뚝하게 서 있는 모습을 흉내낸 신용말이에요. 이런 신용말의 경우에도 하다나 거리다가, 그렇죠? 하다. 그러니까 하다가 쓰이잖아요. 그렇죠? 오뚝하다가 쓰입니다. 요런 경우, 오뚝하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 요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얘기예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경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뚜렷하다, 깨끗하다, 어렴풋하다. 됐죠? 살살하다, 살살거리다, 꿀꿀거리다, 오뚝하다, 배불뚝하다.
등등등등 이런 게 되는 말들은 그죠? 이런 게 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얘가 독자적으로 쓰이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녀석이 뭘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줘 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잠깐 들어두고서 그래요. 요거 힘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헷갈렸던 녀석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폭넓게 쓰이는 전미사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이 있고요. 그죠? 이에 의해서 명사가 파생이 되거나 혹은 부사가 파생이 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런 거. 그죠? 플러스. 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건 뭐 당연히 아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사동접사, 비동접사가 있어요. 그렇죠? 사동접사, 피동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거 외우기 쉬워요. 그렇죠? 이, 리, 기, 우, 구, 추. 이거는 뭐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이, 리, 기, 우, 구, 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발음 자체가 재미있어서 그냥 한 번에 외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이, 리, 기, 우, 구, 추. 그죠? 이키, 으키. 이키, 으키. 이키, 으키. 일으키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키, 으키. 자, 이키, 으키 같은 경우에는 으키다, 이키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사동접사인데 학교 문법에서 얘네들은 사동접사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시면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런 게 왜 그러냐면 많이 쓰이는 녀석이에요. 생산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에 또 강세전미사 있죠. 강세를 주는 게 있어요. 뭔가를 세게 만드는 거죠. 뜨리트리. 그죠? 치트리. 무슨 노래 같은데. 치트리 뭐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강세접사. 무슨 말이겠죠? 강세접사.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넘치다. 그들한테 이런 거 주고서, 야, 여기서 치가 뭘까? 그럼 고민해요. 고민하다, 그거 뭐, 사동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얘는 강세예요. 넘긴 넘는데 굉장히 심하게 넘을 때 우리가 넘치다.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쓰이는 전미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전미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이키, 이런 거 있죠? 애는 많이 안 쓰여요. 없애다 정도에 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얘들을 보시면 되겠어요. 얘들 보시면서 나온 김에 요거 주의하세요. 도두다. 돋구다. 예전에 누가 나한테 야, 왜 나 화를 자꾸 돋구는 거야? 돋구는 거야. 그래서 야, 화 돋군다는 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지. 돋군다는 안경의 도수를 높일 때만 돋구다 쓰고 나머지는 돋운다라고 써야 돼. 그랬더니 정말 화를 돋구는구나. 그래서 더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자, 국어사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거 주의하세요. 돋구다는 안경 도수를 높여. 그러니까 안경 도수를 높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안경 도수를 높여주세요. 그러지 안경점에 가서 아저씨 안경 도수 돋궈주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돋구다를 쓰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음의 전미사에 의한 파생.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건 당연히 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잎사귀, 이파리, 잎새. 이거 다 맞다는 거. 그죠? 잎사귀, 그죠? 잎새. 그 다음에 이파리. 자, 잎사귀, 잎새, 이파리. 요거. 자, 요거 보시면. 자, 잎사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잎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 나왔는데 특히 요 녀석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잎사귀, 잎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아리 같은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힘없는 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힘없어 보이는 녀석 중에 굉장히 강자가 있었으니 그 녀석이 누구냐면 요거예요. 값어치. 그죠? 값어치하고 그 다음에 벼슬아치, 동양아치 뭐 이런 거 있죠? 벼슬아치는 뭐 요즘 잘 안 쓰는데, 동양아치도 요즘 잘 안 쓰는데, 장사아치, 아치는 잘 안 써요. 그죠?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쓸만한 걸 예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없네요. 그죠? 자, 요 녀석들. 어치, 아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미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니은, 그 다음에 이리기, 우구추, 으키, 이키, 치뜨리, 뜨리뜨리는 요건 뭐예요? 둘 다 표준어입니다. 뜨리도 되고 트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치, 아치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전미사들이다.
잘 모으셔야 됩니다. 무슨 알겠죠? 힘 있는 전미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쭉 해봤고요. 그럼 원형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원형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뭐요? 폭넓게 쓰이는 전미사라도 원뜻에서 멀어진 것. 자, 원뜻에서 멀어졌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한다? 실질 형태소 아줌마 아저씨가 원뜻에서 멀어져서 힘을 잃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그죠? 노름 한번 봅시다. 노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름. 이건 뭐예요? 비교해보세요. 이건 놀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을 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요건 놀다라는 의미가 사라진 것이죠. 놀다에서 온 것인데, 놀다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신있게 겉으로 드러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노름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걸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주의해야 될 녀석이죠. 자, 그 다음에 목걸이, 귀걸이는 요거, 귀걸이하고 귀걸이 모두 다 표준어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넓다에서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넓이. 그죠? 근데 넓다가 아닌 폭을 얘기하는 건 너비. 그렇죠? 원뜻에서 멀어지는 경우. 턱걸이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이희우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예들이 있어요. 원뜻에서 멀어진 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붙이다 그럼 우표를 편지에다가 쪼끄덕 붙이다. 그 편지를 보내다 할 때 붙이다 이렇게 되죠. 붙이다. 됐죠? 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뜻에서 좀 멀어지는 형태. 됐죠? 그런 경우에는 발음 그대로 쓴다. 됐습니까? 됐죠? 힘을 잃었어요. 붙다라는 게 붙다에서 왔다라는 것이 좀 아리송해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폭넓게 쓰이지 않는 전미사예요, 이번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미사가 뭔지 다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중 한번 볼까요? 맞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미사, 지붕. 근데 이렇게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지붕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꼴악선이, 꼴, 플러스 악선이에요, 악선이. 됐습니까? 예. 근데 이게 넘어가죠. 왜? 악선이가 얘가 힘이 없는 전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힘 없는 전미사들은 여러분들도 그냥 딱 무시해 주세요. 예, 이 녀석들이 뭔가 그냥 막 애써서 알아내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파리도 나와 있죠. 지푸라기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제 초주금이냐, 초주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녀석들입니다. 그다음 모가치 이건 잘 안 쓰지만 하여간 이것도 주의를 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하다거리다. 앞에서도 했었죠. 하다거리다가 붙는 녀석은 힘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독자적으로 쓰이기가 좋은 녀석이다. 그렇죠? 그런 녀석들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랬는데 하다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녀석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깍두기 그러면 깍둑하다 이런 거 깍둑거리다 이런 게 좀 거시기 하니까 이게 넘어가서 깍두기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깍두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린 건 얼룩이에요. 얼룩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얼룩이라는 게 굉장히 독자적으로 쓰기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녀석이기 때문에 얼룩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 해놓고 외워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룩거리다, 얼룩하다 이런 것들이 안 쓰입니다. 그래서 얼룩이를 쓰게 된다는 거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두 가지가 겹쳐질 때 힘 있는 놈과 힘이 약한 놈들을 구분하여 원형을 밝히거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적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렸다면요.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표기상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예요. 자, 이거 앞에서 했습니다. 겹받침. 넓적하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이거 있죠. 자, 이 경우에는 겹받침의 경우에는 언제나 뭐가 발음이 된다 그랬죠? 앞에 자음이 발음이 되는데 뒷자음이 발음이 되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흙에서의 삶을 읊다라는 거 있었죠? 그렇죠? 그래놓고 거기다 밥다, 넓다를 주의하시라 그랬는데, 그죠? 밥다, 넓다죠, 넓다라고 발음하시면 되고, 넓다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넓 같은 경우에 이 녀석은 뭐예요? 뒤에 것이 발음되는 세 가지의 예가 있어요. 세 가지의 예입니다.
이 녀석들은 뒤에 것이 발음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널따라타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라타라고 전미사를 붙였어요. 다라타가 뭐예요? 모르겠으면 뭐예요? 아, 힘없는 전미사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표기하시냐면 널따라타가 아니라 앞에 자음이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칙대로 앞에 발음이 발음이 되기 때문에 널따라타로 발음이 되는 대로 표기를 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얇다. 이 녀석도 만약에 뒤에 비읍이 발음이 됐으면 얘네들처럼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좋을 거예요. 근데 앞에 것이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얄따라타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할짝거리다, 널따라타, 널찍하다, 얄따라타, 짤따라타, 실컷 말끔하다, 말쑥하다 이런 것들. 실컷 말끔하다, 말쑥하다 정도는 여러분들 이것과 연관선상에서 암기하실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웬만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신경을 잘 안 쓰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접두사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순서가 접두사, 전미사니까 제가 접두사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접두사 파생어와 합성어 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녀석도 비슷해요. 일단 대원칙 기억을 보시면 합성어, 접두사, 파생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쭉 써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전에 앞에서 했었죠? 그죠? 요거였죠? 세셋짓 됐습니다. 세셋짓. 아, 그 다음에 시도 있죠? 세셋짓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셋짓지입니다. 그래서 세파라타, 시퍼라타, 세노라타, 시누라타. 자, 뭐예요? 결국 양성 모음이 왔을 때는 세, 음성 모음이 왔을 때는 시.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유성음이 올 때는 유성음, 양성일 때는 셋, 유성을 음성일 때는 쉿.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빵꾸 뚫어놓고 뭐 넣어야 되니? 그럼 쉽게 다 알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 뭐라 그랬어요?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고민할 만한 거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며칠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선생님 그게 뭐예요? 몇 플러스 1. 이렇게 당당하게 원형이 어디서 왔을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발음 주의에 표기를 하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잠깐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거 암기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묻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어디서 서술형 문제, 논술 문제를 만나면 모를까?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며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왜 불구하고 이렇게 표음주의 표기로 며칠이라고 표기를 하느냐면 얘를요 이렇게 결합을 했으면 얘가 대표음이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게 합성어가 되면 발음이 몇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몇일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며칠이라고 발음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가만히 있어. 얜 여기서 온 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온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요것일 것 같긴 한데 발음이 이렇게 며칠로 되는 것으로 보아서 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오라비. 자, 앞에서 공부했어요. 접두사 공부할 때 홀 공부했었죠. 홀과 헛을 구분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호라비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라는 게 명확하면서 아비, 남편 명확하면서 혼자라는 접두사가 있으면서 얘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그죠? 그런데 오라비는 뭐냐는 얘기예요. 이건 아비? 야, 이거 오라비 오빠인데 왜 아비가 됐지? 이건 또 뭐야? 에이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다. 오라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형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것들. 자, 그래서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사람의 이빨이 있고 이가 있고 치아를 의미하기도 하고 벌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치아든 벌레든 이 녀석이 이나 리로 발음이 될 때는 그대로 표기를 해주는데 뭐로? 니로 표기합니다. 니. 됐죠? 니나 리로 발음이 될 때. 자, 그래서 간니, 덧니, 사랑니, 성건니, 암니야, 금니,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그죠? 톱니. 톱니라는 건 뭔지 알죠? 톱니바퀴 할 때 그 니. 그죠? 틀니. 그 다음에 가랑니. 가랑니는 가랑니, 머리니, 요게 이예요, 이. 벌레 이. 그래서 가랑니. 새끼입니다, 새끼. 그 다음에 요거는 3번에 나와 있는 거. 꽃소리 리을은 시옷, 지읒, 니은, 디귿. 이건 뭐라고 했어요? 사장님도라고 그랬죠? 사장님도 나가시오 했었던 거 있죠? 그죠? 사장님도.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이 될 때 사장님도 앞에 리을이 생략되는 거. 마소 이런 거 있죠? 주의하실 건 이런 거예요. 볼라비 이렇게 돼 있을 때 당연히 사장님도 님에 들어가네요. 니은이죠? 니은 앞에 리을.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결합된 거니까 요거 없어져서 분합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습적으로 분화방, 불나방, 불나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분화방, 분합이, 불나비, 불나방 모두 표준어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리을 디귿 요것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사이소리 현상 얘기하면서 제가 영화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숟가락, 젓가락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요거 여기다가 며칠날 요거 주의하시라고 했죠. 그죠? 며칠날이 아닙니다. 며칠날이라는 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명사 사이소리 시어 표기. 요거 뭐 뻔한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자, 오랫동안.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가지고 합성명사를 만들었는데 뒤에 된소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이소리 시옷을 표기하게 되는 건데요.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준말이에요. 그죠? 오랜만. 시옷이 아닙니다. 요거 주의하라고 제가 얹어 드린 거고. 소개만 머리말 인사를 반대말 예선말 아시죠? 그렇죠? 밤낮 소개해서 머리 숙여 인사하지만 반대하기 예잘세. 그렇죠? 그 다음에 차 주의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새빵, 전새빵, 방은 언제나 주의하세요. 방은 한자어고 그 다음에 집은 고유어다. 잊지 마세요. 자, 로마자 피자집 핑크빛. 외래어엔 사이소리 표기하지 않는다. 찻잔, 나왔던 거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과 히읗이 덧나는 경우가 있다라 그랬는데요. 이건 원래 고경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비읍 고경, 히읗 고경 그래가지고, 그런 종성체언 해가지고, 그런 녀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화, 그 다음에, 좀 요즘 쓰는 거 해볼까요? 뎁살 이런 거 안 쓰니까. 좁쌀 정도는 여러분들이 쓰죠. 그죠? 조 플러스 쌀이에요. 근데 이게 겹쳐지는 순간에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안 나타나다가 겹쳐질 땐 뭐야? 겹쳐질 땐 얘가 힘을 발휘합니다. 나 원래 히읗 있는 놈이야! 이렇게 비읍이죠, 참. 미안해요. 비읍 있는 놈이야! 그래서 좁쌀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햅쌀. 햅쌀이라는 건 그 해에 처음 나는 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인데 여기에, 자꾸 비읍을 하네요. 그죠? 히읗을 하네요. 햅쌀.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주의할 건 입대 접대요. 입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그거 왜 그랬냐?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접대 말씀드렸잖아요. 할 때 접대. 그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히읗이 덧나는 경우 있어요. 뭐예요? 머리. 하고 살. 그래서 뭔가 붙으면, 그죠? 머리카락, 살코기.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 머리살안. 요거. 그 다음에 개. 닭, 돼지 이런 녀석들, 그죠? 그래서 숫개, 숫닭, 숫돼지, 새끼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 그 다음에 닭의 새끼는 뭐죠? 병아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 중에 돼지 말고 돼지까지 하고 또 하나가 있죠? 누가 있어요? 당나귀. 당나귀 아저씨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수탉나귀, 암탉나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와하고 돌적이. 자, 돌적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문과 문 이렇게 있죠. 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이.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걸 붙여주는 거 그걸 돌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녀석, 그죠? 그러니까 개, 닭, 돼지, 그죠? 당나귀는 조금 낯선데 개, 닭, 돼지는 아이가 우리가 웬만한 집은 다 키워요. 선생님 소도 키우잖아요. 소는 부자예요, 키워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웬만하면 개, 닭은 누구나 다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농촌에 개, 닭은 키우는데 돼지 있으면 좀 부자. 됐습니까? 근데 소는 잘 안 키워요. 그죠? 소는 정말 부자였어요.
소 팔아서 대학 보낸다.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당나귀 하나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집안하고 관련된 거, 집구석하고, 건축하고 관련된 거, 머리에 살, 그 다음에 안. 머리살, 안. 이런 것들이 히읗이 들어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파생어와 합성어의 표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 노트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어와 합성어의 표기에 대한 문제 첫 번째. 전미사 파생어의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1번. 폭넓게 쓰이는 전미사가 결합된 파생어는 대부분 원형을 밝혀 정답. 그렇죠. 폭이 넓게 쓰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폭넓게 쓰이는 전미사라 하여도 이건 뭐예요? 원뜻에서 멀어지면 이게 바로 뭐예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힘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한다? 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표음주의로 적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뜨리 트리트리 이거 기억나죠? 치뜨리 같은 강세 전미사는 그 쓰임이 많지 않으므로 발음대로 적는다 그랬는데 이 녀석은 힘 있는 녀석이라고 그랬어요. 치뜨리는 힘이 있는 녀석입니다. 3번이 정답이겠네요. 치뜨리 트리트리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으로 시작된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랬어요. 그죠? 자음은 당연히 원형을 밝혀 적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합성명사 사이소리 시옷의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주세요. 오랜만은 오래간만에 준말이니까 시옷을 그렇죠. 시옷을 표기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자, 위층처럼 거센 소리 앞에서도 시옷을 표기한다 그랬는데 이거 정답이네요. 그렇죠? 거센 소리나 기억하세요. 앞에서 했습니다. 거센 소리나 혹은 된 소리. 거센 소리나 된 소리의 앞에는 시옷 표기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됐죠? 그래서 정답 2번. 소개말, 노랫말 볼 수 있듯이 사이소리 현상은 수의적이다. 수의적이란 게 뭐라 그랬죠? 언제나는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나는 아니다. 아닌 녀석도 있다는 얘기죠. 피자집, 외래어 주의하세요. 그죠? 요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외래어는. 자,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보기에 밑줄 친 파생어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려고 했어요. 폭넓게 쓰이는 전미사에 의한 파생어. 그죠? 그렇다면,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어찌, 아치.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걸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낫기, 다치, 뜨리. 자, 이런 경우는요, 전부 다 폭넓게 쓰이는 경우예요. 그런데 1번의 경우에는 어찌, 아치는 힘이 없는 녀석에 해당하는데 힘 있는 녀석에 끼워준 녀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단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목걸이, 목에 거는 장신구. 그렇죠? 그렇다면 목도 그대로 있고 걸 플러스 2에서 건달한 행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힘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표음주의 방식으로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사물의 폭을 나타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너비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턱걸이 쓸데없는, 그죠? 우리가 운동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턱걸이 이렇게 쓰죠. 문열이, 문을 열고 나온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새끼, 그죠? 그래서 문열이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단어에 나타난 표기 원칙을 옳게 보인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이 녀석 뭐예요? 굽돌이, 목걸이, 전부 다 뭐예요? 표음주의네요. 왜 표음주의식 표기를 했는가 보아하니 전부 다 뭐예요? 원뜻에서 멀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네요. 그죠? 폭넓게 쓰이는 전미사라도, 그렇죠? 이나 음이 쓰이고 있었어요. 그죠? 이나 음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뜻에서 멀어진, 됐죠? 하나만 예로 든다면, 굽돌이 한번 여러분이 낯서니까 예로 들어볼게요. 굽돌이 같은 경우에는 돌다에다가 플러스 2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벽에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밑부분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는 것에 좀 거리가 멀어져서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리가 됩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표기법이 모두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제가 문제로 확인한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악선이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정답 3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모가지. 모가지 많이 쓰는데 이거 방언입니다. 방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파리 요거 주의하시라 그랬죠? 그죠? 아리는 힘없는 전미사. 그래서 피읍이 뒤로 넘어가서 여기로 끼워진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거. 이거 뭐예요? 뒤에 게 발음되냐, 앞에 게 발음되느냐 하는 얘기죠. 넓적하다는 뒤에 게 발음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널따랗다는 앞에 게 발음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넙둥글다는 뒤에 게 발음이 되죠. 넙죽하다는 뭐예요? 뒤에 게 발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널따랗다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게 발음되느냐, 앞에 게 발음되느냐. 자, 그 다음에 이가 있을 때 그 녀석이 니나 리로 발음이 되게 되면 니로 표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윈니가 되겠네요. 그죠? 윈니. 그죠? 사이소리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죠? 윈니라고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머릿니, 톱니, 사랑니. 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뭐예요? 디귿 있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삼짓날, 이튿날, 젓가락, 숟가락. 그럼 뭐예요? 얘는 술 플러스 가락이라 그랬죠? 근데 리을이 디귿이 된 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 저 플러스 가락인데 이 녀석이 된 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사이소리 현상이죠? 시옷을 넣어줘야만 맞습니다. 9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아유, 바로 눈에 보이네요. 외래어, 외래어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외래어에는 사이소리 표기 안 한다. 차는 뭐라 그랬어요? 한자 아니다. 전셋집 한자 아니다. 오랫동안. 자, 오랜만하고 헷갈리지 말자 그랬어요. 얘는 니은, 얘는 오래와 동안이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셋노랗다, 새파랗다. 자, 새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얘는 그죠? 새파랗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유성음이면서 양성. 그죠? 얘는 양성. 그죠? 그 다음에 무성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 유성음이면서 음성이니까 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과 거리가 먼 거, 비읍이나 히읗이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죠? 그죠? 고경이라고 말하는 거, 그죠? 종성체현 뭐 얘기했었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뎁살이 비읍 들어가죠? 그죠? 숙회 히읗 들어가죠? 좁쌀 비읍 들어가죠? 수처녀 요거 했었죠? 수처녀 요것은 뭐라는 거다? 깨끗하다. 그죠? 그러면서 순양, 염소, 그 다음에 쥐, 만숫 붙이고, 이거는 수컷이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수처녀 할 때처럼 수컷이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처녀가 수컷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깨끗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결혼하지 아니한. 그죠? 자, 그래서 11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앞에서 공부한 거 완벽하게 복습이 되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말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암기하실 수 있도록 반복해서 주야 장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단원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